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뭘 봐야 할지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봐야 될 뉴스를 보여드리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뉴스는요, 첫 번째 봐야 될 뉴스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인데요.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 고점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플레이션은 강한 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연준에서 2% 물가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이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 거의 이제 상승하는 수준은 거의 고점인 것 같긴 한데 그 고점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버거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인 거죠. 자, 어찌됐든 이 2%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훨씬 넘어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역시나 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5% 정도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 이상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 이하로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그래서 유가가 빨리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도 좀 빠르게 떨어져 줘야 이게 이제는 물가가 잡히지 않겠니? 그게 아니면 연준에서 빠르게 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올해 증시 낙관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요,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이야. 이 정도 조정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매수해야 돼 라는 그런 지배적인 시각이 있었다면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낙관론이 후퇴를 하면서 야,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고요, 5월에 금리 인상도 0.5%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예전 1월까지만 하더라도요, 0.5% 무슨 0.25%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만 했다는 거죠. 근데 연준에서 이제 긴축까지 5월에 시작해버린다라고 해버리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물가가 심각한가 보다. 지금 연준이 저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정도의 물가인가 보다 걱정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연준이 정책 방향성을 한 템포를 조금 놓치거나 실수를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는 지금 탄탄합니다. 생각보다 탄탄해요.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일자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 경제는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버틸 체력이 돼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국가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좋은데 또 체력이 좀 받쳐줘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체력이 좀 약할 때 몸에 좋다고 해서 먹으면 그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항암제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먹어야 되겠지만 건강, 체력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독한 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모든 국가들이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충격이 오긴 오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10% 빠질 거 3%만 빠지고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10% 빠질 거 20% 30%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여기 글자 세 글자가 보이시죠?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무너지긴 하더라도, 증시가 좀 빠지긴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덜 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거고요, 다른 국가들은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괜찮다, 경기를 잡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도 괜찮다, 우리나라를 경기 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채권금리가 막 폭등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돈줄이 꽉 막히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빌리기가 힘든 거예요. 야,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가 어떻게 빌릴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집을 사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집을 사게 된 이유도 이자가 낮으니까 저금리에 돈을 빌려와서 집을 사니까 살 수 있었던 거지,
보니 만약에 고금리 뭐 3억을 빌리는데 3%면은 3,359에서 900만 원 정도의 연 이자를 내야 되겠지만 만약에 10%라고 하면 3천만 원인데 그 3천만 원은 연으로 치면 2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월 250만 원씩 이자를 내는 건 너무 버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금리와 저금리 차이는 굉장히 크게 될 텐데 역시나 기업들도 고금리로 빌리기는 조금 벅찰 수밖에 없어서 그림자 금융이 몰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기업들이 돈을 빌렸던 것들이 만기 채권이 되면은 채권 연장을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금리로 돈 빌렸기 때문에 그걸 연장해주지 않고 이제는 이자를 올려서 빌려라 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이 대출이 만약에 늘어있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은행 대출 금리가 약간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제 금리는요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이 팔기 쉽습니까? 주식이 팔기 쉽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주식이 팔기가 좀 더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현금화는 어떤 게 더 빨리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식이 좀 더 빨리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우리가 어쨌든 부동산 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주식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건데 결국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자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 상승률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집을 쉽사리 팔까요? 버티면 언젠간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은 잘 팔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집을 팔면은 결국 내가 어디로 가요? 갈 데도 없고 또 집 구해야 되고 이사도 다시 해야 되고 이사하면 어때요? 또 거기에 맞는 가구 다시 사야 되고 돈이 또 한 번, 두 번, 세 번, 3중, 4중, 5중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가느니 좀만 어떻게든 우리 살림살이를 조금 줄여가지고 버텨보자. 야, 우리 그 주식이라 좀 팔아가지고 생활비에 보태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루트로 해서 주식시장의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적은 편인데 부동산은 거의 10중 8구 빚을 내서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가지고 버텨보다가 안 되면 집을 파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세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집을 가지고 있는 거의 뭐 1,000만이 넘어가는 2,000만이 넘어가는 그 인구들이 버거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 데다가 이자 내는 것도 버거운 상태가 된다면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반토막이든 30%든 손실 나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찌됐든 기다리고 현금을 들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겠지만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힘든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안타깝지만 미리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돌이킬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나 증시 하락의 그림자가 좀 더 짙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이 있다면 이제는 해가 지고 있는, 그러니까 해가 뜨는 일출이 아니라 지금은 일몰에 가까운 어두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두워질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국가가 나서야 되고 그리고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나선다고 해서 정확한 해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은 상승이라도 저도 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역시 이르다. 역시 하락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들과 내용들을 토대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이해를 높여가시면서 올바른 대안을 조금 선택을 하셔가지고 조금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자산을 지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뉴스창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